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이네요. 3월 13일 9시 40분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넘어와가지고요. 오늘 매매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고 잠이 넘어와서 졸다가 장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20분 졸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최악의 가두리 상태로 왔고요. 아침에 조금 떨어질 때 조금 더 떨어졌으면 그죠, 320.80까지 왔었는데 이때 조금 더 떨어졌으면 콜로 수익 날 수 있었는데 어중간한 자리에서 올려버리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어중간해서 올리고, 우리 이것을 보고 흔히 가두리장이라고 하거든요. 가두리장이라고 얘기해요. 요 딱 걸려있지 그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딱 걸려가 있습니다. 매매는 오늘 뭐 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예, 뭐 매매를 오늘 오후에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또 만 원이라도 벌을지 안 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매매할 자리도 전혀 안 보이고요. 매매할 자리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콜도 올라가고 풋도 올라가니까 왜 못 사냐 그러는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지 그죠. 예, 매매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 324.3 현재로서 한 2.5포인트 정도인데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장중에요 와준다면은 풋을 한번 잡을 기회가 오고 또 풋을 잡아야 될 자리가 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조짐이 안 보이네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반등을 나타내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오늘 장은 만기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장이네 그죠. 만기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장. 장은 고점이라서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또 떨어지지 않으니까 시장이 나쁘지가 않고요. 오후장에는 조금 떨어질 거라 보이는데 일단 오전장에는 별로 매매할 게 없습니다.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도 그렇고요. 자, 요 이평선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키움증권 들어오니까요, 아침에 이평선 강의라고 이렇게 뭐 그 공개 강의라고 이렇게 올려왔는 글이 있더라고요. 프론트 페이지에 보니까 이평선 실전 매매 고급 교육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 할지 뻔한데, 그래서 제가 어, 저런 거 말고요,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쓰는 이평선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일선과 21선, 33일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선은요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 뭐냐, 장중에 급등을 할 때 이제 이게 연을 해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쉽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말로 하면 좀 힘들고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지, 그림판이 브러쉬 뭐 이상하게 바뀌나, 이상하게 바뀌었네. 자,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내려올 때도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 근데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상황은요 요 상황이요, 요 상황과 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즉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원웨이로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요, 저 가격이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우리가 손절할 필요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수익이 나기 좋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평선을 본다. 이평선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일봉으로 봐야 된다. 일봉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며칠치를 두고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요. 뭐
분봉으로 봐서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한 며칠을 들고 가는지 마는지 이거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이평선을 보거든요. 이평선을 볼 때 가장 적절한 부분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이 여기 캔들이거든요. 캔들이 있는데 요 캔들이요 지금 잘못 그어놨는데 그죠? 캔들이 이게 지금 뭐지?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이거 아주 오랫동안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익힌 겁니다. 익힌 거니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있으면 우리가 캔들이 있을까? 캔들이 봉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끼고 또는 뭐 단봉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음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게 3일선입니다. 3일선. 3일선을 타고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요. 이렇게 계속 급등합니다. 계속 급등합니다. 이런 날에 콜의 가격을 보시면은 콜이 계속 올라갑니다. 콜도.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이러면은 손절할 염려가 없겠죠. 이미 올라서 출발했다가 더 올라버리고 올라서 출발했다 더 올라버리고 갭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일선을 가장 많이 봅니다. 3일선을 3일선 타고 갈 때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연속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선이라고 세력선 세력이 나 급하게 올릴래 라고 할 때 이 3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점에서 반등을 하잖아요.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 자, 이 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지. 3일선을 타고 그죠? 3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시세가 콜 시세가 8배나 버렸어요. 요 며칠 사이에 하루 4일 만에 8배가 났어요. 8배. 8%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800% 났지. 그죠? 이 3일선을 깨지 않으면요. 세력들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3일선을 깨면 뭐야? 세력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3일선을 요 3일선이지 않습니까? 3일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이게 뭔 의미냐 그러면은 우리 저 현물에는 제외하지만요. 우리 흔히 말하면 매도가 있습니다. 매도하는 게 현물에도 매도가 있지 그죠? 현물에도 매도가 있는데 매도라는 게요.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난다는 얘기잖아요.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난다. 그럼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시장이 당연히 의도적으로 메이저들이 의도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악재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헤지펀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지펀드들이 고의로 주식시장을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왜? 하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앞전에 보여드린 예가 지금 요 예인데요. 요 예가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지금 시장을 고의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케이스인데요. 이 매도를 이게 적용 어떻게 쓰는지 보죠. 이거구나. 이래서 매도를 매도로 수익 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장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3일선 지금 지지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그냥 그죠.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 3일선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3일선 저항 맞고 여기서 3일선 저항 맞고 여기서 보시면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20일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반응이 나왔고요. 자, 20일선 이격 좁혀 놓으니까 다시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또 3일선 맞고 올라갑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현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3일선을 타고 올라간다. 3일선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단기간 내에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는 게 21선인데요. 21선의 개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일선의 개념이 뭡니까? 3일선의 개념은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자, 요날부터 시작해서요. 3일선이니까 하루 이틀 3일이겠지. 그죠? 뭐 앞전에 3일이면 하루 이틀 3일이겠지. 그죠? 이렇게 3일을 놓고 봤을 때 얘의 평균 단가가요. 이 세력의 평균 단가
즉 이 세력은 어차피 같은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내린 세력도 같은 세력이고 올리는 세력도 같은 세력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요 분홍색 나와 있는 선의 선대로 지금 평균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21선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요 날에 21선의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지 그죠? 313에 있지 그죠? 그러면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 날부터 시작해서 요 날까지의 평균 가격이 이 21선에 요 노란색 21선에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자, 세력들도 같은 세력이에요. 그죠? 단일 세력이란 말이죠. 세력이 단일 세력이란 말이죠.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세력들의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 외국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기관 한 덩어리, 개인 한 덩어리.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제일 정확한데, 이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덩어리가 제일 큰 게 요 개인들 덩어리입니다. 개인들 덩어리. 개인 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덩어리가.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은 이 한 10%밖에 안 되는 이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그 기준이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크게 먹히거든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 외국인들의 21선 평균 이평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차트는. 왜? 이게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 21선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돈을 투자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21선에 보통 우리가 21선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1선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21선 보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격을 보는 거예요. 이격을. 자, 이격이 뭐냐 그러면요. 이격이 뭐냐 그러면 자, 여기 저점이지 그죠? 요 저점하고 요 21선하고 간격입니다. 간격을 봤을 때요. 이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면은 반드시 이격을 좁힌단 말이죠. 21선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죠? 이렇게 내려올 거고 주가는 여기 있다 치면요. 얘는 올라가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로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격입니다. 이격. 현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물 할 때도요. 현물이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 가격이요. 뭐 이유 없이 어떤 악재를 가지고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뭐 보시기에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내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 이격을 좁히는 행동을 한다.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1선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21선이라고 그죠? 21선이라고. 첫 번째는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뚝뚝뚝 하다가 요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반등을 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 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법 뭡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린 기법 중에서 50% 기법이지 그죠? 상한선 50%. 요렇게 반등을 하더라. 21선. 이격이 깊으면 반드시 21선하고 만나게 돼 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만나겠다. 얼마에서 만나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거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일단은 반드시 만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요. 장이 여기서 가두리를 칩니다. 가두리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얘가 얘를 만나겠죠. 그죠? 얘를 만나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그 경우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1번이고요. 이렇게 가두리 치면서 만나는 경우 2번이고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등락했다가 하락했다 등락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날 케이스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적 반등.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20선까지 올라서 만나는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상승의 전환이 아닌 거예요. 상승의 전환이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21선 맞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즉 1번의 케이스는 이 21선이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 즉 매물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21선을 맞으면 반드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주가를 잡았어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잡았습니다. 반등을 하잖아요. 21선에서 팔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후의 움직임은 어떨 거냐? 이후의 움직임은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 그죠?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맞으면 그죠?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요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21선을 돌파해 주면요 추세 돌파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에 지금 매도 시점은 요 자리겠지 그죠? 21선과 맞대는 지점이 또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잡으면요 여기서 매도 시점 돌파를 하면은 두 번째 매도 시점은 이 자리겠지 그죠? 이 자리 요 저항선. 그리고 이것마저도 돌파를 단번에 이렇게 못해요. N자형 역N자형인데 이렇게 돌파 못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맞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대충 이 급락 후의 모습을 보면 대충 이게 1번의 케이스입니다. 즉 1번에서 맞으면 21선 맞고 다시 쌍바닥을 찍는다. 그래서 쌍바닥에서 21선을 맞는 게 첫 번째 매도 시점, 장대 항목 돌파 시에는 두 번째 매도 시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도 거의 한 50대 50이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격은요. 가두리 치는 경우지 그죠.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여기서부터 가두리 계속 치는 거예요. 치면서 만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요. 이제 세력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세력주에서. 우리 현물에서 세력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떠냐 하면 앞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급락을 하면서 21선 깨고 33일선요 깨고요. 60일선 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21선이고 이게 33일선이고 여기 60일선입니다. 이렇게 다 깨버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반등 안 해주고 여기서 가두리 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세력이 좀 약한 경우입니다. 세력이 좀 약한 경우에 주가가 급등시켰던 애들이 급락을 시키는데 이미 여기 다 팔고 나왔어요. 세력들은 메인 주포는 다 팔고 나왔습니다. 메인 주포가 덜 팔았다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1번의 모양이 나옵니다. 메인 주포가 덜 팔았을 경우에는 21선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요. 이 메인 주포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남았는 건 뭡니까? 찌꺼기들이죠. 찌꺼기들이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올려봤자 어차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올리려고 하면 자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가두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 장기 투자 버티보자 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2주일쯤 지나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 좀 지나면 많이 흔들리고 이런 게 얼마큼 가냐 그러면요. 보통 6개월 갑니다. 6개월 갑니다. 요 가두리 치는 게 6개월 가버린다는 얘기죠. 이 평선과 만나는 거를 최소한 3개월 정도 이후에 만나버려요. 그러면 요게 요 가두리 치는 21선을 맞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맞대이는 지점에서 장대 양봉이 딱 튀어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상한가도 나오죠. 상한가 33일선을 만나든지 요 대이는 날 상한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하한가가 나와요.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뭐고 하한가 나오냐? 자,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이제 물량 틀입니다. 물량을 틀기 위해서 앞전에 매수했는 사람들이 버티고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는 못 오르니까 답답하겠죠. 이럴 때 상한가를 이용해서 너 틀고 나가라. 가라. 꺼져. 이런 의미입니다. 요 다음 날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십자형이 나왔다가 장대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바로 장대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이날 못 파는 사람들 또는 이날 장대 양봉에 잡은 사람들을 다 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틀고 나가라. 세력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새로운 세력. 앞전 세력은 이미 틀고 나왔고 새로운 세력들은 살아있으니까 요 모양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래 올라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세력주들, 급등락주들 또는 설거지 끝난 후에 급등락주들이 이런 패턴을 되게 많이 합니다. 6개월씩 걸려요. 일반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쉽게 하면 이제 남들 다 틀고 나갈 때까지 절대 시세 안 줘요. 예, 이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여기서 주가는 21선은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이거는 물량이 끝났는 겁니다. 작전이 끝났는 거예요. 작전 끝나고 이제 세력이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설거지 세력도 없어요. 그냥 조막손들 뭐
단타쟁이들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이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는 어, 장래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뒤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21선이 계속 이렇게, 자, 어떤 패턴이 나왔냐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자, 여기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요걸 알아들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평선을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요, 요게 21선입니다. 21선. 요게 33일선입니다. 요게 60일선입니다. 자, 11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11선도 일단 있다 그러면 11선이 있다고 치자. 자, 주가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11선, 20일, 30선, 6일선. 이게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역별이라고, 역별. 이 상태를 보고 역별이라 그럽니다. 자, 이 평선의 의미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제가, 자, 10일 이평선의 의미는 10일 동안 매수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 20일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평균 가격, 33일선은 33일선, 60일선. 이 의미가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항선이지, 그죠?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의 의미지, 그죠? 그 저는 모든 매매를요, 저항선과 지지선의 의미로서 파악을 합니다. 지수가 조금 아직 왔다 갔다 거리고 있네요. 자, 저항선과 지지선의 의미로 파악을 하는데, 11선이 여기 있고 21선 여기 있고 33선 여기 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60일 전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여기란 얘기죠. 10일 전에 사는 사람 평균 단가는 여기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주가는 여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가는 여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11선은 제일 밑에 와 있고요. 21선은 그 위에, 33일, 60일, 이게 역별이거든요. 이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떨어져요. 맞으면 떨어져요. 갈 때마다 이게 다 저항선 지뢰밭이라 그러지, 그죠? 이 지뢰밭입니다, 전부 다. 이런 종목의 차트는 많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올라가요. 현물을 하시든지 파생을 하시든지 뭐 가상화폐를 하시든지, 이거 하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20일선 지지하거나 말거나 그런 건 의미 자체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20일선은 뭔데요? 단지 20일 만에 평균 가격일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배열이다.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이게 전부 다 매물대로 형성된다. 33일 동안 샀는 사람들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33일선에 잡은 사람들이, 오, 야, 본전 오는구나. 본전이지, 본전, 그죠? 그거 어떻습니까? 본전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요, 본전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포트폴리오 얘기도 드리고 했잖아요.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쓸모없는 얘기다. 왜 쓸모가 없냐? 결국에는 손실이 나면요, 본전이 오면 던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럼 결국엔 본전하려고 매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전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발바닥에서 잡아놓으면은 11선에서 팔아도 수익이고 21선 팔아도 수익이고 33선에서도 수익인데, 요 어디쯤에 뭐 그냥 대충 그냥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뭐 분할 매수 또 해놨더니만 뭡니까? 다 떨어져 버리면 이거 언제 결국에는 본전에 던져요. 이거 본전 오는데 안 던지고 개기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 기간이요,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진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이거든요. 이 역배열 만들어지는데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데 3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게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 그러면요, 자, 이게, 자, 정상적으로 되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21선하고 이렇게 21선도 완만해지고, 그죠?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21선 만나고, 그죠? 33일선도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꼬리를 잡습니다. 61선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11선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 33일선이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꼬리를 들 거 아닙니까?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지금 11선이거든. 11이고 요게 21선, 33일선, 60일선. 지금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배열 상태는 정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의 의미가 뭡니까? 주가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11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그럼 어떻습니까? 60일 전에 사는 사람도 수익이고요. 33일 전에 잡은 사람도 수익이고 20일 전에 잡은 수익이고 10일 전에 잡은 사람도 수익이에요. 그럼 뭡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물대가 없어요.
어디에서 파느냐는 잡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메이저들 마음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메이저가 마음 먹으면 계속 올릴 수도 있겠죠. 왜?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매수를, 현물 매수를 하든 선물 매수를 해야지 시장이 크게 간다는 거예요. 크게 가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왜 장기 투자를 안 합니까? 왜 단타만 치세요?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 33일선 여기 있죠. 20일선 여기 있죠. 11선은 여기, 11선 안 봐도 이쯤에 있겠지, 그죠? 뭡니까? 역배열이지, 그죠? 물론 11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11선은 단기봉이잖아요, 단기봉.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봉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 61선과 21선을 많이 보는데 저는 61선 안 보기 때문에 33일선으로 대체를 한다면 지금 21선이 밑에 있고요. 33일선 여기 있죠. 그럼 21전에 사는 사람은 수익 상태야. 수익 상태입니다. 그죠? 그 33일 사는 사람들은 뭐 본전 상태. 본전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본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물대가 지금 현재 이 21선과 이 61선의 33일선의 이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또 나옵니다. 요 폭만큼 조정이 나온다는 요 폭만큼. 여기서 가두리를 치든가 가두리를 치거나 이렇게, 그죠? 가두리 치면 어떻습니까? 21선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33일선은 내려오다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골든 크로스 의미가 뭐냐? 장기 이평선이 33일선하고 중기 이평선이 22일선 중기적으로 샀던 22일선이 장기선을 돌파해버린다. 즉 쉽게 하면 상승 추세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요 크로스가 나잖아요. 크로스 나는 이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1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바닥 지점 있죠. 요 바닥 지점. 요 바닥 지점 여기서 요까지지, 그죠? 여기가 바로 매수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기 투자의 매수 시점이에요. 장기 투자. 이럴 때 매수를 해 놓으시면요.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발등 정도 됩니다. 발등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평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요. 반드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데 위험성 없이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제가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서 만약에 올라가서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은 이 상승 수익률이요. 최소 100% 이상 나옵니다. 100% 이상. 그럼 100%라 그러면 내가 현물 투자를 했을 때 전재산을 다 넣었어요. 100%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예. 1년 만에 100% 수익 난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평선을 만나려고 하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이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다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달콤함과 좀 위험함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평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21선과 이 다른 이평선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보는 게 바로 21선이에요. 21선의 의미는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21선을 본다. 이 21선의 의미. 이럴 때 21선을 본다. 예. 21선이 대가리 들었지, 그죠? 근데 뭡니까? 33일선은 대가리 안 들었어요. 아직도 하락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죠? 이게요, 33일선이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요게 완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요게 21선이 대가리를 쳐들었죠,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시장이 여기서 가두리를 치면, 그럼 어떻습니까? 21선 돌파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요걸 보고 골드 크로스라 그러고요. 반대로 21선이 내려가고 이 61선을 깨버리면 이거는 요게 밑에 게 33일선, 위에 게 21선 데드 크로스라 그럽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장기 하락 전환이 납니다. 장기 하락 전환. 장기 추세적 하락 반전이라는 얘기지,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반전돼 버렸다. 여기서 나왔지, 그죠? 여기서 나왔죠. 21선에서 61선이 33일선이 지금 크로스가 나왔죠. 요게 데드 크로스라 그럽니다. 데드 크로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장기 상승 추세가 끝나고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등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났잖아요. 하락의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지, 그죠? 첫 번째 케이스 기술적 반등.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네. 일단 요 취소를 좀 하겠습니다. 주가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21선을 그 보시는 거고요. 이제 남았는 게 이제 33일선입니다. 그 33일선. 남았는 게 33일선인데요. 이 33일선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일선은. 33일선이 이 중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3일선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제 생각에는 저 때문에 배운 사람도 과거에 10년 전부터 얘기했으니까요. 10몇 년 전에 현문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는 사람들도 어떻게 배운지 모른다면은 혹시 제가 남긴 글에서 봤을 수도 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다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출처를 따져보면은 그게 나일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그만인 거죠. 자, 33일선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33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내려가는 케이스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33일, 그죠? 자, 요게 33일선이고요. 21선을 하나 제가 한번 꺼 보겠습니다. 21선을 하나 그냥 제가 편의상 20일 꺼 볼게요. 21선. 33일선과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자,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일단 상승하는 케이스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그죠? 주가가 상승, 어느 지점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요, 주가가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지지선이라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지지선 21선이거든요. 21선이요. 여기 21선이라고 예를 들고 여기 33일선 얘기 들어요. 뭐 앞전에 흐름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21선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는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급등을 하다가 특히 급등하는 주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선을 맞고 이렇게 반등한다. 이래서 우리가 옛날에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1선이 뭐냐?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21선까지 조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쌍봉을 찍고 떨어진다. 뭐 하여튼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를 굉장히 중시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옛날에 아주 과거. 뭐 지금도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기는 책마다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을 보든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21선 반등. 그런데 21선을 맞지 않고, 그죠? 21선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단번에 급등을 하던 종목이 21선을 깨버립니다. 그럼 어디선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그 자리가 바로 33일선이죠. 33일선에서 맞고 올라갑니다. 1차는 21선까지 돌파하면은 쌍봉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3일선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21선을 깨고 급등하던 주가가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지지하는 라인이 33일선이다. 그러니까 33일선 잡으면은 21선까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단기간에 바로 올라옵니다. 급등해 버립니다. 여기서 단기에 바로 올라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쌍봉까지 2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21선에서 잡아버리면은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21선은 매수하는 의미가 잘 없어요. 물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33일선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61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1선과 61선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 이평선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게 33일선이지. 얘기지. 32일선도 아니고 35일선도 아니에요. 33일선이에요. 33일선의 의미가 뭐냐? 33일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지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33일선의 의미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지선. 즉 외국인들이 없는 종목에서는 21선 반등할 수도 있고요, 61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장이 급등했는 케이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우량주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우량주를 많이 만지거든요.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잘 안 만져요. 외국인들이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종목 잡지도 않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건 잘 안 잡습니다. 대신에 코스피 200 중에서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관심 종목 있는 거, 요 안에 들어간 종목들 있지, 그죠? 요런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거 대장주 빼고는요
나머지들이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장이 급등이 나오다가 이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조정 나오느냐? 33일까지 조정 나온다 이제. 여기서 잡으면은 안전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죠. 물려도 반드시 20일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자리다. 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요. 일반 우리 옛날에 그 저기 예전에 V3라든가 그죠? 안철수주, 그다음에 뭐 대선 관련주지 그죠? 뭐 그다음에 루보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세력주들. 이런 세력도 해당이 돼요. 세력주들은 보면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21선 지지를 안 해요. 대부분 다. 더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어딘가에서 지지를 해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딘가 그 자리를 점검해 보니까 33일선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과 경험을 가지고 33일선의 의미를 두고 제가 시장을 지켜보니까 이 33일선에서 반등을 하고 33일선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우리 코스피 200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죠. 이 선물도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36원 잡았는데 딱 찍었네 지금. 33일선에서 그 저항을 맞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더라. 보시면은 아주 뭐 약간 그러기 좀 보세요. 요 전날 한번 보세요. 33일선 지지 딱 했지 그죠? 33일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요. 자, 33일선 지지 딱 했죠.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저점이 3일선도 타고 올라가고 있죠. 3일선의 의미와 33일선의 의미를 알겠죠. 자, 급락할 때 한 모습을 볼게요. 자, 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게 21선이고 이게 33일선이잖아요. 그죠? 자 봐요. 장이 상승을 하다가요. 단번에 급락이 나옵니다. 단번에 급락이 나오는데 21선 위에 11선 위에서 놀던 종목이 3일선 위에서 놀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이 빵빵빵 터져요. 21선 깨버렸죠. 이렇게 한 방에. 어디까지 밀린다? 이 33일선까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깨버렸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 뒤로부터 폭락이 나와버려요.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뭐야? 이 21선이 목숨줄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숨줄은 상승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요. 이제 상승하던 종목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급락하던 종목 얘기하지. 삼성하다 급락하는 거예요. 급락하는 종목을 얘기 드리면 33일선을 깨버리면은 이 급락이 나와버린다. 단시간 내에 급락이 나와버린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예외네 그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문제니까 일단 요건 예외로 두고,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니까 요 다음 저항선이 33일선이고 그 다음날 33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죠. 또 요날 보세요. 33일선 지금 그 종가에서 33일 지지했지 그죠? 다음날 올라가죠. 상승하는 종목이 33일선 타고 올라가죠. 저점에 지지하고 있지 그죠? 요 보세요. 지지하지 33일선에서. 여러분들 눈에도 다 보이시죠 그죠? 21선이 아니에요. 지지하는 라인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33일선이에요. 33일 깨니까 급등하고 또 지금 보시면 33일선 저항 맞고 또 떨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선물을 봐서 정확도가 좀 높지는 않습니다. 현물을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이 33일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은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편하고요. 또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왜 10일보다 33일선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33일 동안 평균이니까. 전 60일선 안 보니까요. 일단 제외해보고. 그막 가장 큰 매물대가 얼마입니까? 33일선이거든요. 저한테는 33일선을 돌파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일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꼬리를 들겠죠. 지금처럼 꼬리를 들고 있죠. 그죠? 대가리를 들었잖아. 대가리를 숙이고 있다가 대가리를 여기서 평행하다가 들었지. 그죠? 들었다는 얘기는 20일 평균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은 얘도 급등합니다. 근데 33일선은 급등 안 해요. 왜? 33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경사를 하락을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가리를 들겠죠. 그러면 20일선을 만나겠죠. 그럼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 4, 5, 6, 7, 8, 9일.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9일쯤 후에요. 대략 9거래일 정도 뒤에는 얘하고 크로스 됩니다. 21선이 33일선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구나.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평선을 이용한다든지 이 상한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 바로 이평선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시장을 완전히 돌린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셔가지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이평선이란 얘기죠. 그 이평선을 쓰는 방법을 아마 전문가들 또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랑 저하고는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왜 틀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저도 물론 처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평선을 활용했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이평선을 활용을 했는데 너무 안 맞아요. 3일선, 5일선, 21선 막 끼 맞추기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11선 깨졌어요. 11선 지지합니다 했는데 전문가가 11선 깨버렸어. 그럼 뭡니까? 21선 지지합니다.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게. 넘은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쥐는 말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11선에서 21선 내려와 버리고 깨니까 60선까지 지지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이거는 이평선이 필요가 없다 싶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평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이평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봐도 돈을 버니까 안 보는 게 더 맞더라 이거죠. 괜히 21선 기다렸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 21선 여기서 막 급등을 하니까 21선까지 오면 잡아야지 걔는 잡았는 결과가 뭡니까? 개폭락해 버렸지 그죠? 네. 이렇게 수익을 줄 때는 못 잡고 있다가 여기서 21선 오길래 잡았더니 막 박살 나버렸어요 그냥요. 개박살 나버렸어요. 1년 농사 다 헛것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필요 없구나 생각해 안 봤어요. 그냥 안 보다가 상승 추세 장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이 상한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준을 두려고 21선을 꺼내놓고 봤어요. 21선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자꾸 21선을 깨고 올라가더란 말이죠. 21선을 깨고 올라가더라. 여기서 보시면 21선을 자꾸 깨고 올라가요 이렇게. 자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더라고. 주가가 이렇게 21선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하고 계속 깨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자꾸 반등을 하는 게라 자꾸 어딘가에서. 이 61선은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를 찾아보니까 33일선이더라 이거죠 이게 제가 엄청 많은 그 사례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33일선이란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저처럼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다 아닙니까? 실전에서 이용을 해봤다 아닙니까? 저도 물론 33일선을 제가 이평선을 조정해가지고 맞춘 건 아니겠지 그죠? 누구한테 들었겠죠.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33일선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34일선도 간 사람이 있고요. 뭐 41일선 뭐 대단한 소리 자꾸 하시던데 다 필요 없고요. 33일선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으로 8, 90% 맞더라 이거죠. 21선을 단번에 깨고 떨어졌을 때 어디서 반등을 하는데 어디냐? 33일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 33일선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시장에서. 제가 33일선을 누구한테 듣고 했던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가 계속 활용을 했다는 거고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3일선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들었던 33일선하고는 의미가 틀릴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직접 돈을 벌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벌어받는 사람으로서 이 33일선 이용해서요. 말씀드리니까. 이거 현물할 때 제가 33일선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뒤로도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물할 때 굉장히 잘 먹힌다. 현물할 때 그냥 잘 먹힌다. 주가 급등하던 종목이 급락할 때 왜 그러냐? 급등했다는 얘기는 시세가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급락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폭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폭등을 먹기 위해서 이 33일선을 활용을 잘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제 매매 이평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지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은 볼만한 게요. 이평선을 볼만한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은 3일선이고요. 2번은 21선, 3번은 33일선. 3일선의 의미는 세력선. 세력들이 얼마나 급하게 떨어뜨리느냐 급하게 올리느냐 이건 뭐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세력이 붙어있다. 강력한 세력이 이런 의미고요.
21선을 보는 이유는 아까 했다시피 돌리는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즉 21선과 33일선을 겸해서 시장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안 맞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21선 지지한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21선과 33일선을 판단하는 기준, 즉 골든 크로스냐 아니면은 데드 크로스냐를 따지기 위해서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33일선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지선이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이평선에 대해서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61선, 121선 뭐 여러분들 알면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뭐 5일선, 11선 그죠?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실전에서 이용할 때 확률이 너무 낮다.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요, 한 80% 이하다. 10번 중에 8번을 맞춰야지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거고요. 제로 상태는 아니고 1%라도 있는 거예요. 1%라도 있는 확률이 80%고요. 90% 같으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그러니까 90% 10번 중에 9번을 맞춰도 내가 수익 볼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그럼 80%는 어떻습니까? 빵프로지 빵프로. 그냥 뭐 빵프로 하기 좀 그렇고 뭐 한 1% 정도 있다고 봐야지, 그죠?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은 80%라는 얘기가, 확률 80%, 그럼 70% 뭡니까? 빵프로지, 그죠? 79%도 빵프로죠. 그러니까 5일선, 11선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내가 수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빵프로라는 얘기예요. 빵프로. 전혀 없어요. 그냥 빵프로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즉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5일선 돌파한다고 해서 잡지 말라는 얘기죠. 21선, 3일선, 21선, 33일선 3개 빼고는요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3개만 가지고 종목을 찾아도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찾을 수도 있어요. 매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일선, 11선, 뭐 60일선, 뭐 120일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확률이 낮으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건데, 저 이거 안 본 지 한 10년 넘었어요. 보세요. 10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애초부터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안 봐요. 그냥 이거는. 왜? 이거 안 봐도 돈 벌잖아 지금요. 안 보면 돈 못 벌면은 봐야 되겠죠. 근데 안 본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니까. 즉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 종목, 자기가 잘 아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 그죠? 자, 어제 제가 마인드 강의편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뭐 하도 옛날 얘기고 십몇 년 전의 얘기인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서 또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또 장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녹화를 해뒀던 강의들이 한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매매 파트 부분은 지금이랑 뭐 관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ELW 할 때라서 그 당시에 ELW 하면서 실전 매매하는 화면 그대로 녹화를 시켰던 장면인데, 그 장면들은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거, 10년 전에 올려놓은 거 있을 건데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의 부분은요 그냥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그때의 마인드나 지금의 마인드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 마인드에서 발전이 돼서 지금은 더 높은 경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본은 이거라는 거. 이것만 배워도 돈을 벌었다는 거, 이것만 보고도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녹화지만요, 예전에는 요 글들을 그냥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면은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이 글들을 읽어보고 한 일주일 2주일 읽어보더니만 그 다음에 돈을 벌더라 이거죠.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벌더라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뭐 시간이 되실 때 보시고요. 필요 없다 싶으면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매일 제가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도 제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평선 내용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강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요 기초 강의 캔들 2에 있잖아요. 그죠? 현물도 마찬가지고 기초 차트의 기본,
뭐 기초 강의 캔들 이 부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평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선이.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 캔들의 의미도 적어둔 게 있어요. 캔들의 의미. 캔들이 뭐냐 이게. 이 캔들은 봉이거든요. 이 봉의 의미가 뭐냐. 아주 기초적인 거지, 그죠? 주식 배우면 누구나 배우는 책에서 나오는 기초 강의 캔들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건데 이것을요 그냥 단순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실전에서 이 캔들의 의미가 뭐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모든 캔들을 다 파악할 수 있냐 니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패턴 그 자리에서의 캔들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 캔들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캔들의 의미가 뭐냐 그런 거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다음 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패턴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캔들의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캔들 쪽이고요. 하나는 이평선이고 하나는 미결 뭐 이렇게 종류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지금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평선의 말씀을 다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일부분만 얘기 드렸는데 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키움증권에서 그 강의를 한다 그러길래 뭐 그 강의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시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공부한 적도 없고요. 이평선 공부한 적도 없고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봉으로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일봉으로 여러분한테 일봉으로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쉽게 왜 일봉은 하루하루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일봉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분봉을 봐요. 틱봉을 봅니다. 틱봉을 이 틱봉을 보고 매매해요. 틱봉은요 이거 하나가 1초도 안 걸립니다. 틱이면 틱 1초에 5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봉이. 저는 이거 보고 돈 벌어요. 이거 보고. 물론 이것도 보지만은 주로 보는 게 이겁니다. 이거 보고 저는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변화예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 변화를 저는 이 변화 무상한 이거는 단 하루하루일 뿐이지만 이거는 1초도 안 걸리는 0.5초에 변동하는 거를 저는 다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시장에다가. 설명드리기 쉽도록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드리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매매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세분화한단 말이죠. 이거를 1000분의 1초 정도로 나눠서 매매한다는 얘기지,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이것만 이해를 하면요, 일봉을 이해하면은 분봉도 이해 가능합니다. 틱봉도 이해 가능하고요. 어디서 잡을지 어디서 팔지.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다시피 상한선 줄 꺼놓고요, 수평선 꺼놓고 하면 그 가격이 맞아요.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요. 지금 이 강의할 시간에 돈 버는 게 저는 맞는데 강의하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돈 좀 벌면 벌겠죠. 뭐 5만원 정도는 안 벌겠습니까? 5만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시간에 5만원 버는 게 제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만원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쉬었다가요 나중에 20만원 30만원 먹는 게 나아요. 5만원씩 10번 못 오면 50이지만 20만원씩 두 분만 못 오면 50만원 가깝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장에까지 매매 안 하겠다고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지, 그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크게 매매 안 하겠다. 그 마지막 주에서 또 열광적으로 해보겠다. 그래갖고 다음 주하고, 그죠? 그 이번 주는 버리는 날이고요. 버리는 날이고 다음 주 중에 상황 봐가지고 조금 매매하고 이제 2주에 조금 무리하면서 돈을 벌 거예요. 막판에 이날에 한 200 정도씩만 벌어주면 이번 달은 매매 시원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강의할 시간도 있고. 자,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많이 필요한 말이라도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도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평선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제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그죠? 그냥 차트만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차트만 있으면 보는 방법 똑같아요. 뭐 아무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보는 방법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래 꺼나는 것들 여러 개들 중에서 보니까 여기 파란색 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끄고 있다 끄을 줄 안다면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건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내가 매매를 해서 물릴 염려는 없다는 얘기겠지. 그죠? 물릴 염려는 없다. 그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네요. 물릴 염려는 없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내려왔다. 이 폭이 지금 진폭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려왔지 그죠? 진폭 여기서 떨어졌어. 여기 마감했죠. 그럼 반등이 상한선 50%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죠? 여기가 1차 저항이란 얘기예요. 1차 저항. 지금 오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 다시 올라온다면은 요게 1차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자리가 오면은 또 여러분 잡아서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한번 팔아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요. 저는 이게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면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려야 한 이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1140만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흐름이 보인다는 거 잘 이용해야 돼. 이 선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지선 저항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이네 그죠? 예, 요 안에 박스권에 갇혀있네. 지금 박스권에서 갇혀가 있는 상황이네.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한 5시간짜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최소한 이까지는 떨어질 것 같이 그죠? 이까지는 그죠? 이 전저점인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약간 N자형이에요. 지금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게 단기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단기 반등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와야 되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못 나왔지 그죠? 이것도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지금 여기서 꺾여버렸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N자형이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N자형입니다. 역N자형. 이거는 끊임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하면 할 겁니다. 반등을 하겠지만 이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끝났다.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이더리움은 끝났다. 여기서 뭐 물론 뭐 반등은 있겠지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는 힘들 것이다. 올라가려고 하면 조건이 뭡니까? 이평선이지 그죠? 이평선. 여기서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이평선을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는 거 이평선 있지 그죠? 5일선 15일 33일선 21일선 세 개를 놓고요. 이게 돌아서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안 봐도요. 답 안 봐도 이건 정별이 아니고 역별이에요. 역별요. 즉 장기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위에 있고 그 밑에 단기는 밑에 있고 더 밑에 있고 이런 모양 나와요. 돌리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두를 쳐야 돼요. 가두리. 6개월 이상 가두를 쳐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그리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다가 약간 경사가 완만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완만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완만해진 게 눕게 되면요. 누워야지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V자로 탁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눕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만나요. 이게. 5일선과 3일선과 20일선 33일선이 만납니다. 세 개가. 즉 이평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튈 때 그죠? 이제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꾹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는 팔면 안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흔히 봐도 역별 상태니까
그럼 어떠냐? 이게 역별이 방금 그림을 그리다시피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평선을 보시면요. 이평선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안 봐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눕는단 말이죠. 얘도 이렇게 내려오다 눕고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이걸 우리가 말하면 수렴이라고 그러거든. 수렴요. 이 수렴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이 수렴이 되고 나면은 제일 밑에 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상승 추세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언제냐? 요 수렴할 때 잡아놓고 이제 여러분들 볼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볼일 보시면 돼요. 사놔놓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 단계 요 정도쯤 자리에요. 요 정도쯤 자리.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요. 아직도 수렴도 안 했고요. 이 수렴도 안 했고 이 수렴도 멀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어느 순간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겠지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꾸 바라는 그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이라 치면 여기서요. 최소한 6개월 이상 행보를 해야 됩니다.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고 깨더라도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깨더라도 빨리 그래야지 이평선이요. 계속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평선이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그냥 계속 끝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평선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요. 어느 순간에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눕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시점인 거예요. 매수 분할 매수의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포트폴리오 짜는 매수 분할 시점이에요. 여기서 약간씩 자기 자금의 뭐 5% 10%씩 조금씩 잡다가 어느 순간에 이평선이 이렇게 전부 다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가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자. 이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장기 투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 그죠? 장기 투자 아니지 그죠? 이거는 물리려고 폼 잡는 거죠 지금. 종합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려 하겠다는 것은 난 물리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돈 남아 도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물리려고 폼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가상화폐 얘기도 좀 드렸는데 강의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